그러니까 투자를 하려게 되면 이제 시장 분석을 통해서 가격을 찾아내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장의 모든 결과는 다 가격으로 이제 압축이 돼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투자를 하려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때 투자하는 거겠죠? 네, 그럼 가격이 올라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가격은 뭐와 뭐고요? 수요와 공급이고, 가격이 올라가려면 수요가 많아야 되고 공급이 적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죠. 네, 그 다음에 그럼 수요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건가요? 그럼 이제 기억하실 때는 가격 등, 그래서 이제 가격과 가격이 아닌 거 이렇게 딱 나누면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있어야 살 거니까 인구 중요하겠고요. 소득도 중요하고, 우리 현실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금융하고 국가의 정책, 이런 것들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현실에서는 이게 중요하겠고, 다만 우리 소비자들과 공급자들은 일단 뭐를 매개로 움직인다? 가격을 매개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이런 거 다 가격 갖고 만들어진 거죠. 그럼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비례하고 반비례하는 그래프는 우상향, 우하향. 공급자는 가격에 대해서 내 삶이니까 뭐 암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면 쌀 때 산다, 비쌀 때 산다, 쌀 때 산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늘고, 공급자인 나는 쌀 때 판다, 비쌀 때 판다, 비쌀 때 판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는 공급 물량을 늘리고, 가격과 수요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하는 그래프는 우상향, 우하향, 플러스 마이너스. 잘하시네요. 네. 자, 공급자인 나는 가격에서 비례하게 움직일 거죠. 비싸지면 공급 물량을 늘리게 될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우상향. 자, 그럼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 갖고 만들어진 건가요? 가격 갖고 만들어졌으니까 가격 때문에 움직이느냐, 가격이 아닌 것 때문에 움직이느냐, 이거 이제 구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쭉 풀어가는 거죠. 자, 결국은 이제 가격이 중요하고, 가격은 수요 공급에 결정되는데, 또한 소비자와 공급자는 뭐를 보면서 사고 팔고 한다? 가격을 보면서. 이제 가격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죠. 자,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는 반비례, 공급자는 비례. 이제 그래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런 그래프들은 종축을 가격, 횡축을 양 이렇게 쓸 거고요.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는 아니란 얘기일까요? 아, 그죠. 공급 아니란 얘기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우하향이니까 이건 뭐예요? 수요죠. 그럼 이런 것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공급 찾으러 가는 거죠. 네, 그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새로운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니까 가격이 아닌 것 때문에 수요가 늘었다 늘었다 뭐 이런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도 아니고, 곡선이 만들어졌으니, 새로운 곡선이 만들었으니까 뭣도 아니고, 가격도 아니고,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그죠, 증가니까 감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틀린 걸 찾아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찾으러 가는 거죠. 그걸 읽어낼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로 얘기하면 곡선상이냐, 곡선 자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제 그래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쭉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 쭉 들으셨는데요. 그럼 이제 쭉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게 되면 강남 쪽의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간대죠. 네. 앞으로 더 올라갈까요? 더 올라갈까요? 네.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요가 더, 공급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수요가 왜 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막 사고 싶어요?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 비싸니까. 강남에서는 뭐 평당 뭐 3천만, 5천만 이렇게 가는데 사고 싶은 만원 살 수는 없고, 그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의 돈줄을 자꾸만 죄고 있는데, 그런데도 가격이 올라갈까요? 아, 정답은 없어요. 사회 가면 정답 없다고 했잖아요. 다만 내 생각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면 나도 그쪽에 투자하면 되겠고, 가격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면 갖고 있는 거 팔면 되겠고, 내 갈 길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은 내가 하는 거겠고요. 생각의 근거는 이거겠지요. 뭘 보면서 의사결정한다? 가격 보면서 의사결정하는 거죠. 그럼 지금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살 거고,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팔 거고. 그럼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가겠느냐라고 한다면 가격이 올라가려면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이런 상황이 돼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수요가 줄고 공급은 늘고 그럼 가격은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요가 늘 거라고 보는 건가요? 근데 수요가 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금융과 이 정책은 수요를 자꾸만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정답 올 테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거지요. 근거를 쭉 찾아보자 그런 얘기죠. 네. 그런데 제가 봐도 가격은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여기가 아니고 더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얘기하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플레라고 하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가 좋은가요? 공급자가 좋은가요? 다시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그럼 내가 은행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그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손해지요. 근데 물건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득이지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면 소비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공급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쉽지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공급자 입장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적정한 인플레를 계속 용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할수록 누가 좋아요? 그래서 돈 갖고 있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물건 갖고 있는 사람이 좋아요? 물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물건 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물건 값이 올라가야지만이 또 기업가들은 어떻게 하고요? 비싸니까 공급량을 늘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인플레가 또 극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2008년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천문학적으로 돈을 뿌린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무지 많이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래 값어치는 어떻게 할 거고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1달러가 원화로 얼마죠? 우리 처음 시작할 때 1100원 좀 넘었었죠? 근데 지금 1060원까지 달러가 떨어져 있죠? 그죠? 또 미국에서 그렇게 경기가 좋다는데 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걸까요? 다시. 자, 사회학은 인과관계 분석하는 거라겠죠? 그럼 시험은 쉽다고 그랬어요. 원인 주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가격 올라가면 수요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시험은 쉬워요. 다만 우리 현실에서는 원인은 드러나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고요. 드러난 건 뭐예요? 결과죠. 그럼 결과 갖고 원인을 자꾸 추적해야 되죠. 그리고 원인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그 본질적인 원인을 자꾸만 찾아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거지요. 그럼 달러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왜 내려가고 있어요? 그것도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는 건 왜 그래요? 수요는 네, 죄송합니다. 그만해야겠다. 네. 그래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항상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것은 시험에서는 쉬워요. 원인 주고 결과 물어보는 거니까. 다만 이런 것이 연습이 돼서 현실에서 이제 시장 분석할 때는 드러나는 건 뭐예요? 결과니까.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적해야 되죠. 그럼 국가에서 이렇게 자꾸 돈줄을 재고 있는데도 강남 쪽에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요는 계속 늘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돈이 어디서 수요가 늘 건가? 그럼 돈을 안 빌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가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 사람 돈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보면 2004년도, 2005년도에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그 당시도 노무현 정부 들어왔을 때 돈줄을 자꾸만 쟀지요. 그 당시는 융자 비율이 90%를 막 넘었어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감정평가사 하는 친구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주택가격 1억이라고 한다면 평가를 1억 천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1억인데 1억 천 평가 거기서 90% 이렇게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없이 막 집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들어오면서 융자비를 대폭 낮췄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아파트가 폭등했지요.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일본이 제로금리였고 그 당시에 일본 돈들이 우리나라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돈들이 들어와서 강남 쪽에 아파트 산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은 일본 돈은 아니고 달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달러를 사는 사람이 많아요? 파는 사람이 많아요? 파는 사람이 많은 거죠. 달러를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화 가치는
올라가는 거 보니까 원화를 살려고 하는 사람